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컨디션도 나쁘지 않고 사실 좋고요. 뭐 퇴근도 일찍 했고 여러 가지 마인드의 변화도 있어서 오늘 이틀 연속으로 방송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7월 달에 대한 기대감이 여러분도 크실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큰 한 달이 될 것 같고요. 어, 또 나름대로 또 출발이 산뜻하게 되는 또 측면이 있어서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오셨으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댓글에 남겨주신 종목들에 대해서는 뒤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첫째 주가 맞나요? 둘째 주네요. 둘째 주는 지금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어제 보여드렸던 거 잠깐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일단 FOMC 의사록이 가장 중요한 이벤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난 금요일 날 나왔던 미국 고용 지표에서는 일단 시장의 주요 고용 지표에 있어서는 시장이 안도할 만한 이제 그런 의미 있는 지표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좀 살펴보면 올라가는데 반해서 대형주 흐름이 부진한 거 오늘도 좀 이어졌다라고 판단이 되고, 결국에는 이제 개인들이 제일 힘들어할 수 있는 이제 업종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시장. 오늘은 조금 다르긴 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이 시장에 영향을 끼치면서 오늘은 좀 업종별로 묶어가는 그런 좀 모습이 보였었고, 삼성증권은 IT와 배터리에 좀 주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 증권사 레포트들을 많이 참고하는데, 어, 특히나 삼성증권과 뭐 미래에셋, 그다음 이베스트 정도를 많이 좀 의견을 따르는 편이고요. 좋은 종목에 있어서도 삼성증권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정보를 똑같이 이제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들이 선별하는 거나 아무래도 좀 진짜, 물론 진짜 정보겠지만 이제 좀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촉이 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려고 하고, 그런 부분에 제가 많은 의견을 드리면 이제 여러분들도 그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얻었던 인사이트는 이제 코로나가 다시 확산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가 회복되는 애프터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종목들도 좀 길게 본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긴 물론 인내심과의 싸움이겠죠. 그리고 실적 시즌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거고, 네, 8일 FMC 의사로. 그다음 7월 달에는 제가 이런 큰 이벤트들을 이제 매크로를 좀 적게 보자라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는 기댈 언덕이라는 또 제가 자주 쓰는 용어가 있죠. 그러면 일단 7월 28일까지는 좀 안심하고 좀 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또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림픽 개막하는 것도 있고요. 3,300에는 결국에는 순환매 시장이 이제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에는 좀 샤워하고 싶어서 좀 급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되게 더웠잖아요. 오늘 땀을 엄청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방송 시간이 너무 늦어지면 여러분들 또 너무 늦게 보셔야 돼서 오늘 좀 준비를 빨리 해봤고, 주도주가 없는 시장 흐름이다라는 게 정말 와닿습니다. 주도하는 업종이 없고 주도하는 종목, 카카오 게임즈가 좀 주도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런 어려운 시장에는 백투 더 베이직이죠. 결국에는 실적이 좋은 종목들, 특히나 실적 시즌이고 2분기 이후에 3분기도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흐름인지를 봐야 되고, 작년 대비해서 작년 내 어떤 뭐 운송이나 맥주, 호텔, 카지노 이런 쪽이 좀 주춤했다면 올해는 분위기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그래서 이번 연도에 좀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배당, 대신증권, 그리고 이웃발 IT 호재가 제가 보기에는 머지않아서 좀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리콘웍스로 대동단결이라고 해놓고 제가 테크윙하고 유진테크를 드렸었는데, 여러분 그 뒤에 나오겠지만 시간을 좀 가지고 투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장 막 오르면 좋겠지만 예금도 1년인데요. 예금 1% 먹자고 1년 이제 기다리는데 더 크게 먹으려면 더 기다릴 수도 있겠다라는 마인드로, 그러라는 뜻은 아닙니다. 좀 느긋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KB금융은 손절합니다. KB금융은 제가 웬만해서는 잘 대형주는 손절 안 하는데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하루라도 빨리 나오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KB금융과 신한지주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가총액 1, 2위를 다투면서 매우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결국에는 이제 카카오로 대동단결을 할 겁니다. 카카오뱅크로요. 수급이 많이 빼앗길 가능성이 있고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 조금이라도 뭐라 그러지? 따상을 하더라도 카카오뱅크는 포트에 담아두는 게 빠지더라도 좀 덜 미운 종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고 싶은 건 또 사야 된다라는 마인드고 KCC 글라스 같은 경우는 뒤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좀 이제 크게 정리를 해보면 오늘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업종 제가 정리해드리는 이 흐름을 쭉 따라오실 수 있으시겠죠. 저 나름대로 또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하는 거라서 좀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면 어쨌든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금리와 채권이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핵심 그 포인트가 금리와 채권이거든요. 달러도 좀 빠지는 모습 보였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코스피가 순매수로 전환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조금 여유가 있으셨을 거예요. 오늘 같은 날은. 그리고 미국의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고용시장이 개선되면서 근데 문제는 뭐 그래 이런 거는 뉴스 기사 봐도 나오잖아.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어야 될 정보는 고용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서면서 과연 금리를 지금 더 인하하기는 힘드니까 인상이 관건이잖아요. 인상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 통화 정책을 계속 유지할지가 관건입니다. 지금 고용지표가 개선됐으니까 금리를 인상해도 돼. 왜냐하면 금리가 어쨌든 올라간다는 것은 경기로서는 좀 비우호적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과연 또 스탠스가 바뀌느냐 아니면 뭐 계속해서 이 금리 인상할 기조를 유지하느냐가 써놓진 않았지만 앞에 보셨던 이제 8일, 7일과 8일 날 8일이죠, 8일. 죄송합니다. 8일 날 FOMC 성명서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혹여나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정보를 얻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27일 날 있을 FOMC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다룰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일단 1차적으로 변곡점은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주요 주도 종목은 2차전지라고 볼 수 있고 인터넷과 IT 반도체는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는 것들. 오늘 대한해운하고 우리 HMM이 많이 올랐습니다. 바이오도 괜찮을 것 같아요. SK 바이오팜 같은 거. 지금 결과적으로 많은 업종들이 지금 입에 오른들이고 있는데요. 종목을 좀 빠르게 움직이는 거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여지고 흐름 캐치가 중요하고 좀 아니다 싶은 것들은 좀 실적도 안 좋은데 흐름도 못하고 뭐 수급도 나아질 것 같지 않고 이런 것들은 좀 잘라낼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7일 아침 9시 정도에 이제 잠정 실적이 나올 건데요. 실적이 나온다더라 하지 마시고 영업이익 목표가 일단은 11조입니다. 2분기에. 근데 이제 컨센서스 시장에서 과연 이 실적을 예측했던 수준이 9조에서 11조거든요. 낮게는 2분기 영업이익이 9조, 많게는 11조 6천억 원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래서 시장의 이제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이 정도인데 결국에 이거를 뛰어넘는 실적이 나와야만 여러분들 삼성전자 가지고 계실 분들 많을 텐데 이걸 좀 뛰어넘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속도가 너무 빠르죠. 죄송합니다.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실적을 보는 것도 영업이익이 이만큼 나왔다더라 그런 게 아니라 목표를 상회하느냐. 계속 1등 하는 애들은 1등을 해도 뭐 너가 또 1등 했구나 하지만 10등 하는 친구가 이제 10등 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3등, 4등 하면 이제 2등이나 이렇게 돼버리면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것처럼 실적은 목표가 대비해서 높게 나와야지 증시에 반영이 되고 대부분은 하락할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무조건 호재는 아니고 이 좀 분위기를 일단 삼성전자가 어떻게 잡아주느냐가 7월 한 달에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IT는 유지력이 관건이다.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자, S&P는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진행하고 있는 특별한 포인트라고 찾기는 어려울 정도로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고, 나스닥 역시 어저께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오늘도 지금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장이 안 열려서 그 시간 외에 장만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 선물 시장에서 일단은 좀 좋은 흐름을 볼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안정세를 좀 찾는 모습이에요. 지금 금리 인상을 본격적으로 할 것이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달러 인덱스가 많이 오르는 상황이었거든요. 우리나라 환율도 1130원 근처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또 가파른 상승세 이후에 지금 고용지표 잘 나오면서 일단은 좀 시장의 흐름이 약간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역시 3300시대를 지금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안 떨어질 때 좀 더 공격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오늘 수급은 어제랑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저께는 외국인과 기관이 거의 전멸 수준이었다라고 하면, 오늘 이제 1000억, 2500억, 3000억, 4000억 맞나요? 1500억, 2500억, 3000억, 3500억, 약 한 4000억 정도 매수 들어오면서 시장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업종별로 뭉쳐서 들어왔죠. 이런 것들은 좀 의미 있는 숫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운수창고 쪽에 HMM과 대한해운 하나 더 있었는데, 여러 가지 좀 종목들이 있었고, 전기전자 업종 포인트 분명히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어제 삼성증권 리포트가 좀 도움이 됐었고, 화학도 올라오고, 금융 쪽은 일단은 수급이 많이 빠지는 모습. 서비스업 대표적인 종목이 또 NC소프트가 있는데, NC소프트는 지금 카카오 게임즈의 오딘이라는 게임에 밀리면서 지금 여기다 동그라미 쳤나요? 제가 헷갈리네. 서비스업입니다. 그래서 좀 밀리는 좀 그런 대격변이 있었습니다. 카카오 NC가 밀리고 카카오 게임즈가 또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이 수급이 성적표라고 하루 동안의 성적표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기관이 전기랑 HMM, 전자,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도 이렇게 우리가 예측했던 종목들 위주로 좀 담았다고 한다면, 외국인 마찬가지, 화학은 좀 예측 못했지만 HMM이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또 가는 놈만 계속 가는 현재 시점을 좀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 제약주가 심상치 않습니다. 제약바이오. 그래서 저는 SK바이오팜이 좀 좋아 보이는데, 일단 좀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이 SKI 테크놀로지는 저 진짜 이거 손절하고는 정말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이거를 정말 재산 필요셀도 있네요. 자, 이거 보세요. 제가 그 6월달인가 7월달인가 방송할 때 현대차나 이 현대모비스, 아니 뭐 기아, 현대차, 기아차 같은 이 단편적인 업, 뭐라 그래, 좀 이 매출 구조 자체가 좀 단순한 업종보다는 제가 말했던 그룹주 있잖아요. SK나 뭐 CJ나 뭐 여러 가지 좀 한화나 여러 가지 산업을 좀 총괄해서 어우를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 유망하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요런 내용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이걸 팔고 기아, 현대, 카카오, 모비스까지, KB금융까지, SK바이오팜은 있네요. 신한지주까지. 저도 KB금융을 정말 좋아하고 신한지주도 완전 팬으로서 손절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게 또 하루라도 빨리 나오는 게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아직 좀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서 오늘 좀 여러 번 말씀드리고요. 자, 종목을 좀 자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고르시고, 제가 하나 당부드리는 건 아무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뭘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매도 시점까지 뭐 정확히 드리기는 힘듭니다. 오늘도 제가 HMM을, 이게 또 욕심 부리는 분, 또 고점에서 진짜 올라가고 나서 사신 분, 뭐 조금 사신 분, 조금 샀다가 올라갔을 때 많이 사신 분, 여러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즉 이런 분들 때문에 제가 5% 정도 일단 유튜브에서는 많게는 한 8%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컨셉을 다르게 하고 있어요. 개인들하고 하는 거랑. 그래서 정리하자면 매도하는 시점은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100%다 맞추지 못하고 50%도 간당간당 할 때도 있고 다 틀리진 않겠죠. 아무리 저거라도 똥손이라도.
아무튼 50%에서 100% 사이의 승률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다 맞추지는 못해요. 그래서 좀 이제 선별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배경 지식과 또 여러 운도 필요하고요. 사실 그렇지만 가장 필요한 건 인내심인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이 매도 시점까지 정확히 짚어드리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HMM을 안 갖고 왔나 봐요. 또 오늘 많이 올랐어요. 한 6, 7%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파실 분들은 내일 뭐 오전 파는 거는 오전에 파시고 사는 거는 장 종료에 사는 그런 기본적인 또 투자의 그 정석 같은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있잖아요. 그리고 목요일 날 사라. 뭐 위험할 때 왜 내만여의 날 이런 날 있잖아요. 그리고 월말에는 팔아야 되고 월초에 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속설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월말에는 이제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월별로 실적을 이렇게 또 성과를 매겨서 성과급에 반영하거나 혹은 이제 수익률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윗선에다가. 근데 월에 수익이 괜찮았다. 그러면 이제 월 말쯤 되면 정리를 하면서 현금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서 좀 수급이 밀리는 경향이 있고 월초에 다시 시작하고. 현대해철 같은 경우 어제 말씀드렸었고 200 월선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아주 예쁜 그림,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좋은 이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적이 좋아질 거는 알겠지만 언제 오를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 당연히 없겠지만 이게 또 사놓고 못 기다리시는 분들은 많아요. 좀 되게 아이러니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거면은 확실하게 이렇게 좀 나의 가치관과 이 투자 패턴이 맞는지도 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왜 또 왔지? 어제 겁니다. 어제 거. 어제 HMM 7월 2일이 어젠가요? 지난 금요일 방송이네요. 아무튼 오늘 여기서부터 많이 올라서 저는 4천만 원이나 샀어요. 보니까 4천이더라고요. 3천인 줄 알았는데. 아무튼 판다고 글까지 썼다가 지웠습니다. 일단은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고 저는 일단은 더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HMM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흔들릴 것 같아서 제가 사세요 하면 사시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거를 찾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좀 드리고 여러 가지 뭐 목표가도 높고 개인들은 파는 이유가 다 있죠. 얼마나 올라왔는데 이걸 산다고 하실 수 있잖아요. KCC 글라스는 아까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6만 원에서 한 6만 4천 원 사이에 대부분 있으실 것 같아요. 조금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더 미리 사셨던 분들은. 어쨌든 KCC 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사업 구조가 정말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삼성물산 같은 건설주가 좀 밀리면서 자재 때문에 뭐 건물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철강, 뭐 파이프, 뭐 H빔, 뭐 I빔 이런 것들 건설 들어가는 자재들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건설사가 오히려 빠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현대제철 같은 이제 좀 사업 구조가 맞는 종목들은 가능성이 좀 커지는 거고 캐시스 글라스는 지금 좋은 호재를 만나서 잘 승승장구하다가 지금 일시적으로 얘는 유리 건설할 때 현장에 들어가는 유리 만들고 자동차 유리도 만들고 인테리어도 하고요. 여러 가지 좀 매출 구조가 다변화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던 거고 코스피주답게 좀 흐름은 더딜 수 있습니다. 유진테크 매도해야 되냐라고 여쭤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마찬가지 흐름이에요. 지금 IT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삼성전자 제가 8만 2천 원에 팔라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었잖아요. 근데 여봐라 8만 3천 원 갔잖아. 얼마 전 얘기입니다. 또 뭐 제도권 병신 또 뭐 댓글 아니 저 뭐야 이메일 받고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8만 2천 원 목표가를 제시하고 올라가면 더 좋죠. 저도 막 9만 원, 10만 원 되면 욕 들어 먹는 것보다 칭찬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근데 8만 2천 원을 3,300 시대에서 더 뚫고 올라가면 코스피가 3,400, 3,500, 4천이 될 텐데 지금 쉽지 않지 않느냐라고 봤을 때 8만 2천 원이 적정 가격이었고 일시적으로 올랐지만 결국에 다시 8만 원 언저리로 떨어졌었죠. 삼성전자를 지금 보유하지 않은 상태라면 유진테크나 뭐 테크윙이나 이런 종목들은 분명히 좀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또 좋은 차트에 있는데 여기서 손절하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우량주의 기준인 이제 파란선 121선, 그다음에 201선의 초록색 선, 좀 멘탈이 흔들리실 때마다 잘 좀 보고 또 일시적으로 밀릴 수도 있죠. 근데
그러면 월봉까지 좀 보면서 아니면 이 종목에 뭐 개별 이슈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뉴스도 좀 찾아보고 아니면 좀 잘하시는 분들한테 좀 물어도 좀 보고 그렇게 하시면 투자할 때 흔들리는 마음을 좀 다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자, 정신없이 또 해버렸네요. 제가 오늘 바빴던 게 좀 티가 나는 것 같습니다. 빠르게 처리하려다 보니까 이 방송까지 또 빠르게 처리했던 좀 후회가 남지만 그래도 아낌없이 쏟아부어서 후회는 없습니다. 자,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큽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기운 많이 얻으셔서 하반기 때도 같이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